안녕하세요. 2022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고등부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이자연입니다.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올바르고 성숙한 토론 문화 확산을 위해서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개최하는 대회입니다. 오늘 치러지는 토론대회를 통해서 학생들의 논리와 생각들이 잘 표현될 수 있는 기회가 펼쳐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2022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 11월 첫 주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열렸던 예선과 본선의 화면을 만나보시도록 할 텐데요. 32개 팀 64명의 학생들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그 현장 먼저 만나보시죠. 지난 11월 4일 2022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고등부 본선대회가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올해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토론대회 본선은 비대면으로 치러졌는데요. 승리팀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 본선 경기. 참가자들과 온라인으로 마주하고 있는 심사위원들 표정도 사뭇 진지하죠. 비대면 토론을 처음 해봐서 되게 복잡하기도 한데 비대면이라서 오히려 편한 것 같기도 하고 긴장도 점점 풀려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찬성, 반대 나눠서 생각해보면서 어떤 이런 거에 접근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비판적인 시각도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각 시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통해 선발된 32개 팀 64명의 치열한 경합 끝에 오늘 본선에는 16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고등부 본선대회의 논제는 교육감 선거 선거권 연령을 16세로 하향하여야 한다였고, 논제에 대해 찬성팀과 반대팀으로 나눠 시작 발언, 자유토론, 마무리 발언으로 각각 이어졌습니다. 예선과 본선을 거쳐 오늘 결승에 오른 팀은 과연 어느 팀일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네, 2022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고등부 결승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화면에서 보신 본선 토너먼트죠. 16강과 8강을 통해서 준결승에 오른 팀은 대성, 아고라, 그리고 정전된 알파카, 코지토 이렇게 4팀이 4강에 올라서 준결승을 치렀습니다. 먼저 아고라 팀 그리고 코지토 팀의 경기에서는 아고라 팀이 승리를 거머쥐었고요. 그리고 정전된 알파카 팀, 대성 팀의 경기에서는 정전된 알파카 팀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열심히 해준 4팀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열한 준결승전을 치르고 이제 결승 경기만을 남긴 상황인데요. 과연 어떤 팀이 우승의 영광을 차지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결승에 올라온 두 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팀 정전된 알파카 그리고 반대팀 아고라 팀입니다. 먼저 찬성팀이죠. 정전된 알파카 팀의 결승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열심히 여러 라운드를 거쳐서 결승까지 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결승전이 마지막 라운드인 만큼 준비한 거 최대한 다 말하고 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반대팀이죠. 아고라 팀의 결승전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팀의 각오까지 들어봤습니다. 결승인 만큼 더 치열한 논리와 주장들이 펼쳐지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 논제는 교육감 선거 선거권 연령을 16세로 하향하여야 한다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번 토론대회 진행 방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 30분 동안 이뤄지고요. 시작 발언, 자유토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이어집니다. 시작 발언은 팀별 1분 30초씩 주어지게 되고요. 발언은 찬성팀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유토론은 반대팀이 먼저 시작을 하고요. 팀당 총 12분 발언할 수 있지만 1회 발언 시간은 2분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마무리 발언은 반대팀부터 시작을 하고요. 팀별 1분 30초씩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대회에 함께 해주시는 심사위원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지대 교수이신 장혜영 심사위원장이십니다. 주식회사 리얼 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신 양현모 심사위원님이십니다.
변호사 공영걸 심사위원이십니다. 선거연수원 교수이신 이종희 심사위원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1년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 대학생부 우승팀이었죠. 배연재 심사위원이십니다. 네, 이렇게 5분께서 오늘 토론대회 심사를 맡아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2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 고등부 결승전 경기를 시작할 텐데요.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교육감 선거 선거권 연령을 16세로 하향하여야 한다가 바로 논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모든 선거권 연령은 18세 이상입니다. 사전 추첨에 따라서 찬성은 정전된 알파카 팀이 그리고 반대는 아고라 팀이 주작을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 발언으로 이 토론의 장을 열도록 할 텐데요. 시작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시작 발언은 찬성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감 선거권 연령을 16세로 하향하여야 한다 논제의 찬성 측 정전된 알파카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5조 2항을 보면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찬성 측은 청소년도 국가의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사회 참여 경험은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감 선거권 연령 기준을 하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자나 법안 발의자가 아닌 현행 교육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들인 학생들한테 교육감을 선출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현행 교육과정의 장단점을 가장 잘 아는 만큼 학생들이 본인이 직접 받을 교육이나 관련된 부분에 영향을 미칠 정책들을 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감 선거 연령을 하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의 정치적 관심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선거 연령을 낮춤으로써 학생들이 직접 선거 과정에 참여하고 교육 정책을 학생들이 평가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미래의 유능한 유권자로 자라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선거에 투표하는 것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맞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교육권, 자치권, 참정권을 보장받고 신장시킬 의무가 있고 교육감 선거의 선거권 연령 하향이 바로 이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성팀의 시작 발언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반대팀이죠. 아고라 팀의 시작 발언 듣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저희는 교육감 선거권 연령을 16세로 하향하여야 한다라는 논제에 반대합니다. 선거권 행사에는 선거 능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의해 모든 국민의 참정권이 보장되지만 보통 선거의 원칙에 따라 선거 능력을 갖추지 못한 국민에게는 선거권을 제한합니다. 선거권 연령은 나이에 따른 선거 능력이 개인에 따라 다르기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법에서는 선거권 부여 기준을 18세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선거 능력 기준 연령을 18세로 합의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거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보통 선거의 원칙에 반합니다. 더욱이 다른 공직선거와는 달리 교육감 선거만 선거권을 다르게 부여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한 것이 재작년이므로 아직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교육감 선거권 연령을 성급히 하향하는 것은 법의 안정성을 약화하고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시기상조입니다. 또한 선거 기간에 정치적으로 미숙한 학생들은 왜곡된 정보에 현혹되어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청소년이 선거 과정에서 편향된 정치관을 형성한다면 이후의 공직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의 정치적 분열과 극단화 등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라는 문제가 심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근거로 논제에 반대합니다. 네, 양 팀의 시작 발언 들었습니다. 결승전이니만큼 굉장히 팽팽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자유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1회 발언 시간은 팀당 최대 2분이고요. 팀당 총 12분 발언하실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유 토론은 반대팀, 아고라 팀부터 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소년 기본법에도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청소년은 사회의 주체이며 의사결정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향력을 받는 교육의 주체라고 해서 선거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선거권을 가지고 있지만 선거 능력이 다르기에 객관적인 기준은 연령을 통해서 그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현재 법에서 18세로 선거 능력이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선거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16세에서 18세의 학생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과연 보통선거의 원칙에 합당할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행 법상으로 18세가 적합한 연령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반대 측에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나이는 주관적인 것입니다. 즉슨 18세가 현재 28세라는 기준에 대한 논란점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 주제가 등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두 번째로 계속해서 청소년들이 선거 능력이 없음을 언급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측에서 말씀드릴 것은 우선 중학교 3학년, 즉 16세 나이까지 받는 중학교 교육이 기본교육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 이후의 교육은 무상교육 혹은 유상교육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16세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끝낸 학생은 한 주체로서 명확한 정치적인 판단이나 사고 능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이렇게 교육적인 체계에서 16세로 교육을 받는 것이 이렇게 주관적으로 18세로 임의적으로 정해진 나이보다는 좀 더 정확하지 않은 기준인가라고 되려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무교육은 사람이 살면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지식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이므로 이미 선거권이 2020년에 18세로 낮춰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도 의무교육 연령은 16세였습니다. 즉 이것은 정치적 판단력과 사람이 살면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지식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첨언하고 싶은 것이 나이가 주관적인 기준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법에서 18세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법이기 때문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법은 그 사회적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설문조사를 본다면 학생, 학부모, 교원 17,000명의 조사를 했을 때 66.4%, 교원만 조사를 했을 때는 84%가 반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아직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성급히 하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적인 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사회적인 가치가 중요한 것이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바로 저희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선거 연령권을 하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교육 정책의 당사자가 누구냐라고 여쭤본다면 당연히 찬성 반대할 거 없이 학생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본인이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본인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이 교육 정책에서 학생이 참여한다는 그 과정 자체가 매우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반대 측에서 말씀하신 그런 가치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 결과가 물론 상이할 수 있겠지만 정치 참여라는 것, 그 길을 열어주는 것 자체가 매우 가치적으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학생이 이제 사회적인 여론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았고 또 사회적인 여론이 갈린다라는 이유로 이제 선거권을 아직 인하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측에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여론보다는 실제로 학생의 권리와 학생의 주체인 이 권리를 자체를 좀 더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적인 여론이 좋지 않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사자인 학생, 교육정책의 당사자가 학생이라는 점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선거권 연령을 하향하거나 제한할 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것은 선거 능력 여부이지 어떠한 영향성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 헌법에도 보통선거 원칙이 원칙 중에 하나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 보통선거의 원칙에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16세의 학생들은 아직 그러한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를 법안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권리이기 때문에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회적 합의가 무조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법은 합의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첨언하겠습니다. 입론을 하실 때 현재 교육자나 법안 발의자 대신 당사자 학생이 교육과정을 더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권 연령을 하향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충분한 다른 대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드리자면 매년 전국 17개 시도 청소년 참여위원이 청소년 특별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의 정책과제 발굴을 돕기 위해 청소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며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난 17년간 583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해 그중 521개가 반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능력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현행 교육과정상 이미 이 교육과 정책으로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해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총 1,100시간 정도의 사회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인권, 헌법, 정치 등의 정치와 관련된 단원이 약 3분의 1로 약 350시간 이상을 16세까지 계속 정치 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런 다른 대안이 있다고 해서 이 투표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예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감 선거 혹은 정치 후보 선거 등으로 교내에서 학생들끼리 꾸준한 토론을 하면서 공약 이해도를 선생님의 도움으로 증가시키고 있고, 두 번째로 학생들이 교육감에게 제안할 정책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본인들이 실제로 필요하고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를 더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일본의 예시를 들어주자면 일본은 선거관 연령을 하향할 때 학교에서 선거 수업을 따로 실시하였으며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부교재 편찬위원회를 통해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재를 학생들이 개발해보는 활동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적 측면의 선제적 대응으로 투표 참여에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는데, 저희도 이렇게 제도적인 측면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학생들은 이러한 일정한 자격도 없고 교육과 정책이 부실하다고 주장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첨언하겠습니다. 다른 대안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 다른 대안들 같은 경우에도 물론 많은 의견이 반영되었고 그것도 선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런 교육청 청소년의회나 다른 대안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몇 명만 뽑아서 그 학생들이 주로 참여를 하는 경우가 많지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거권 연령을 하향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정책에 관심을 갖고 다 함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일부 학생만 참여하지만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홍보하면 더욱 폭넓은 의견 수렴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청소년의 정치적 판단력을 보완하며 교육 주체인 청소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대안이 있습니다. 또래 집단과 청소년 전문가인 어른들 간의 토론을 통해 참여형 정치 교육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과정에서 사회 교육 시간이 1,100시간이고 또한 그 중에서 정치 관련 교육 시간이 350시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성년에게 의무를 지운다든가 하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성인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18세에서 19세의 성인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선거권 또한 성인으로서 충분히 판단력을 갖추었는가, 정치적 선거 능력이 있는가는 같은 기준에서 고등학교 능력이라든가 단순히 그런 교육 시간 제외하고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얻게 되는 지식이라든가 하는 부분에서 많이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 16세는 시기상조라고 보입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우선 초반에 말씀드린 것 같이 18세가 일반적인 나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이 일반적인 나이에서의 근거를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로 기조 연설에서 하신 말씀 중에서 교육감 선거만 하향을 하는 것은 공정성에 어긋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기서 이 교육감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좀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이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은 약 60조 원이 되고 38만 명의 교원 인사 역시 조달할 수 있음으로써 교육 현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교육감 선거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학생들이 교육이라는 그 분야 자체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이 공정성에 어긋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을 극대화한다라는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법의 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의 다른 선거들이 공직선거법의 영향을 받는 것과는 달리 이 교육감 선거는 지방교육 자체의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해당 법의 조항만 개정을 한다면 법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두 가지 선거가 명백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왜 법의 안정성이 약화된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일반적 나이에 대해서 근거를 요청하셨는데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16세로 하향한 국가는 아르헨티나 등 8개 국가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18세라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교육감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교육 자체가 일반 자체와 분리되어 있고 실제 교육재정 교부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감의 그런 예산 집행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 의회라든가 이런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에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권을 부여한다라고 한다면 형평성에 의거해서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라든가 국회의원, 지방의원들도 학생들의 교육정책에 영향을 굉장히 주고 있습니다. 실제 교육부에서 집행하는 교육정책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학생들에게 교육감 선거에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첨언하겠습니다. 선거권 연령 하향은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건전한 방안이 아닙니다. 선거를 갖는 의미와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주권자로서 행사함으로써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갖도록 하고 국가의 향방을 좌우하는 선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습권 극대화, 즉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하여 충분한 고려 없이 정치적으로 미숙한 청소년에게 개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우선 현재 전 세계적으로 18세라는 기준이 통일화되었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 현재를 볼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이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아르헨티나 이외에도 독일과 같은 경우는 중앙선거는 나이를 18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지방선거에서 16세로 인하함으로써 청소년의 투표권과 학습권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앙에서 이 교육적인 부분에 교육적인 정책에 동의를 해줘야 하고 좀 더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흔히 말해서 누가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냐라고 했을 때 대다수의 국민은 당연히 교육감 혹은 교육부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저희는 바로 이러한 부분 속에서 물론 다른 부처의 영향도 많이 받긴 하지만 직속적으로 이 교육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교육감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과정과 이 결과 자체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청소년이 계속해서 미숙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과거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라든지 3.1 운동처럼 역사적으로 정치의 한 큰 획을 그은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를 보아도 이들의 모두 중심과 시작은 학생이었습니다. 이 말인 즉슨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사고를 하고 또 비판적으로 사고를 해서 얻어낸 결과물이 바로 현재 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라는 것인데 이러한 결과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미숙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물론 교육감 선거와 다른 공직 선거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학생이 교육 주체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해서 학생에게 교육감 선거권만을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학생은 교육 주체이기 전에 기본적인 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정책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지방자치법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첨언하겠습니다. 교육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흔히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법이 개정돼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흔히 말한다고 해서 법이 개정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말한다라는 것은 그냥 어떤 직관적으로 봤을 때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법은 그런 식으로 따져서는 안 됩니다. 엄격하게 사회적으로 합의가 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법안의 안정성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관련해서 추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의 안정성이라는 것은 통일성도 물론 의미합니다. 하지만 시간에 따라서 법이 충분히 어떤 법의 개정이 있었을 때 그러한 사회적 결과를 보고서 피드백을 받거나 하는 형태로 천천히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작년에 개정이 되어 18세가 투표한 경우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빠르게 16세로 또 인하하자고 하는 것은 사회적 차원에서 아직 합의도 덜 됐고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희가 말씀드린 흔히라는 것은 사람들의 인식, 즉 여론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교육감의 영향력이 막대하다는 것을 이미 예상과 그리고 교원 인사의 숫자를 말씀드리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물론 이 조항을 바꾸는 것이 큰 일이긴 하지만 다른 여타 선거들과는 달리 공직선거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 교육감 선거에 한해서 여기에 조항의 변화를 주었을 때 상대적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피해가 적을 것이고 최소화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곡된 정보와 편향된 정치관을 기를 수 있는 선거권 연령을 하향했을 때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저희 측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에 의거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고 정당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한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역적이고 이념적인 색채가 교육감 선거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하고 오히려 정책 대결로 선거가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선거권을 주었을 때 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학생들이 다 함께 제안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목상 그럴 뿐이지 교육감 후보에는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이 있으며 그들이 추진하는 정책도 이념을 따릅니다. 정치적으로 미숙한 청소년은 교실에서 극단적인 논쟁을 벌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 논쟁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의 특성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한양대학교 교육공헌연구소의 디디어 리터러시 수준 비교 연구에 따르면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은 성인, 청소년, 어린이 순으로 성인과 청소년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인은 만 18세 이상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청소년은 미디어에 익숙하고 그만큼 영향을 받기 쉽지만 올바른 이해 능력을 갖추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유권자만을 대상으로 한 왜곡된 선전물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선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재 존재하는 이 법이 명목상의 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큰 논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사회의 법과 정책 중에서 그냥 명목상의 법, 명목상의 정책을 모두 다 폐지해야 하는지, 명목상의 법, 명목상의 정책이라고 해서 이들을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측에서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선거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까 전부터 꾸준히 말씀드린 중학교까지의 이 정치 교육 과정, 그리고 수업 시간 내에 예를 들어서 창체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본인이 직접 하는 의회 참여라든지 정당 가입 등의 행위를 통해서 이미 청소년들은 충분한 경험과 그리고 충분한 교육을 받고 있고,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과거의 사례를 들어서라도 청소년들은 정치적인 측면에 있어서 본인의 주관을 뚜렷하고 본인의 사고방식을 명확하게 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존재라고 이미 저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목상의 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명목상의 법의 취지가 아닙니다. 다만 법이 있음에도 사람들이 그것에 따라서 투표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회 현상을 분석할 때 사람들이 보수와 진보 이념에 따라서 투표한다는 것입니다. 관련되어서 교원들의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교총에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교육감 선거에서 실제 이념을 보고 투표한다는 비율이 60%를 넘어갔습니다. 이를 볼 때 진보와 보수 진영의 교육감의 차이가 분명히 있고 그것이 선거에 충분히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확고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무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가장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이지 그것이 정치적 판단력의 판단 대상이 되진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우선 반대 측께서 꾸준히 말씀하신 부분 중 하나가 학생이 정치를 잘 모른다, 즉 정당이라든지 이러한 편파적인 여론도 잘 모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반대 측의 논리를 따라간다면 만약에 이 법이 진짜로 명목상의 법이고 실질적으로 이 교육감들이 양쪽 정당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대 측의 논리에 따라서 이러한 정치의 현실을 잘 모르는 학생들은 오히려 이러한 정치의 편향적인 부분이나 여론에서 더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첨언하겠습니다. 일단 선거 능력에 대한 반박이 계속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저희는 선거 능력이야 교육을 통해서 증진시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번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이런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지금 선거 교육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렇게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그냥 선거 교육을 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선거 교육이 지금 선거권 연령이 충분히 하향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교육감 선거 연령이 하향이 된다면 투표교육, 선거교육, 모의투표교육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안은 많고 교육감 선거 연령 하향을 그것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굉장히 성급하고 융통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년이 그런 가치들로부터 자유롭다라고 하셨는데 청소년이 실제 어떤 가치관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받고 모방성이 크다라는 일반적 인식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볼 때 청소년은 이에 대해서 자유롭다라고 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만큼 왜곡되고 편향되기 쉽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인이 되어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능력이 있을 때 선거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육을 병행하면서 할 경우 충분히 이제 선거 능력에 대해서 확보가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거 능력을 우선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정책적인 방향을 통해서 만들어서 선거 능력이 전제된 후에 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거 능력이 없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거에 참여하게 한 다음에 그들을 그와 동시에 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에서 선거가 갖는 가치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한 의무교육이 끝나는 연령이 16세임에도 현재 법에서 18세로 정한 이유는 의무교육이 끝난 후 그것을 적용하는 사회활동을 직접 경험해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것을 학교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고요. 교육감 선거 연령의 하향이 아닌 교내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거나 정치 개념 이해를 돕는 중립적인 교육 아니면 학교 자치교육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부터 꾸준히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현재가 아니라 세계적 추이를 따라서 우리나라도 점점 창제교육 혹은 학생 자치교육, 정치교육 등을 더 활성화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반대 측에서 주장하시는 부분 중 선거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근거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치교육이 중학교 3학년인 16세까지 약 350시간을 넘게 배운다는 것도 말씀드렸고 여타 교육 방법, 즉 어린 나이부터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토론이라든지 댓글, 의회 참여와 같은 방법이 있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충분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아직까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의해서 학생들이 아직 미성숙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여러 가지 연구 결과 중에서 혹시 구체적인 근거를 말씀해 주시면 한 가지를 부탁드리겠고 또한 세 번째로 16세는 그렇다면 반대 측의 논리를 따랐을 때는 16세까지는 학생이 미숙하고 18세부터는 안 미숙하다라는 것인데 이 2년 사이에 도대체 어떤 교육과정을 겪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법적인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16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은 정당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18세 미만 청소년이 완전한 정치 판단력을 갖추지 못한다는 현재의 법적, 사회적 합의를 보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미래의 추세를 따라가는 것은 선거 능력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에게 일단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의 중요성을 간과하며 또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당에 가입해 활동한 청소년 극소수이기도 합니다. 또한. 네, 감사합니다. 우선 이 법상의 근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법률 또한 사람이 주관적으로 정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요청드린 근거는 과학적인 근거, 즉 16세는 미숙하지만 18세부터는 덜 미숙하다라는 그 근거가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었고 또한 두 번째로 이렇게 법률상의 근거를 계속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네, 저희가 요청드린 부분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거권을 정할 때 법에서 정하는 것은 이것은 선거권이라든가 선거 능력에 대한 부분들은 사회문화 현상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청소년의 선거 능력이 있다 없다를 완전히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건 불가능하고 그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일반적인 공통된 인식이라는 경향성을 근거로 해서 법이 판단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16세에서는 미숙하다가 18세에서는 갑자기 미숙하지 않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를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인식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성인으로서 충분히 미숙하지 않다라고 보기 시작하는 나이인 18세와 16세는 막 고등학교에 입학한 나이로서 아직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학생들의 경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연령을 기준으로 정한 이유는 그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일률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18세를 바로 넘었을 때는 미숙하지 않지만 그전에는 미숙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어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마지막으로 반박을 하고 저희 측의 주장을 간단히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여론이다, 공통적인 근거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법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을 만드는 주체가 누구인가요? 어른들, 즉 학생들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고령자분들이십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요청드리는 것은 혹시 이 법이라는 것이 아직까지는 청소년은 미성숙하다, 아직까지 청소년은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한다라는 어른들의 편향된 시각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요청드렸지만 이러한 과학적인 근거를 대지 못한다면 저희 측에서는 이러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시선은 어른들, 즉 성인들의 편향된 시각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에 따라서 저희는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하자면 아까부터 말씀해 드렸듯이 과정과 이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그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이 민주사회로서, 민주사회 사랑하는 민주시민으로서 학생들이 정치에 참여하기 위한 정치적 관심을 제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정하는 것이 어른들이고 그들의 편향된 시각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법을 정할 때 누가 정하는지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법부인 국회의원들입니다. 그 국회의원들의 권한의 정당성이 어디서 나오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국민들의 투표로서 부여되는 것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법을 사회적 합의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대의민주제에서 모두의 의견이 한꺼번에 반영될 수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최대한 다수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 현재의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을 무조건 개정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사회적 고려와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우선적으로 이 선거라는 것이 말씀하셨듯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굉장한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선거 능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런 측면에서 교육만 가지고서 교육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 자체로 법적인 근거가 있는가를 더 따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양 팀 모두 12분을 모두 사용을 하셨고요. 이렇게 자유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승전이니만큼 생각과 논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발언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1분 30초 동안 마지막으로 주장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반대팀 먼저 시작해 주시죠. 선거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정해진 방법에 따라 집단의 대표자를 자유의사로 선출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일정한 자격이라는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일정한 자격이란 선거권 제한에 있어서 정치적 판단력, 즉 판단력을 갖추었는가, 즉 선거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감 선거 또한 선거입니다. 교육감 선거 선거권 연령을 16세로 하향한다면 정치적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이 선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중후 정치로 빠지지 않고 올바른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올바른 정치적 판단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아직 청소년의 정치적 판단 능력이 충분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청소년 선거 능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사회적 합의 없이 교육감 선거권 연령을 하향하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된 것이 재작년입니다. 아직 선거권 연령 18세 하향과 그 결과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성급히 교육감 선거권 연령을 하향하는 것은 법의 안정성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학생은 왜곡된 정보에 현혹될 가능성이 크며 청소년이 선거 과정에서 편향된 정치관을 형성한다면 성인이 되었을 때 공직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근거로 다시 한번 논제에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네, 아고라 팀의 마무리 발언 잘 들었습니다. 자, 찬성팀 정전된 알파카 팀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저희는 청소년 때부터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이 올바르고 성숙한 정치적 가치관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거권 연령 하향에 다시 한번 찬성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저희의 자유토론에서 쟁점 3가지가 나왔었는데 첫 번째로 선거 능력의 여부에 관한 논란이었습니다. 선거 능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청소년들이 선거에 참여할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지금 1100시간 정도를 사회 교육에 기여하고 있고 학교에서 그리고 3분의 1 정도는 정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350시간 이상 정치 교육을 받고 있으며 정치 교육이 더 이제 이루어지면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또 교육감의 중요성에 대해도 말씀을 드렸고 학생이 투표하는 것의 의의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감이 60조의 예산을 갖고 있고 38만 명의 인사를 이동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교육감이 중요성을 갖고 있고 학생들이 교육감을 투표함으로써 상징성을 지닐 뿐더러 실질적인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고 가치적인 관점에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교내 분위기가 존재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교내에 중립적인 분위기가 존재할 수 있고 이후에 양성될 수 있음을 알려드렸고 건강한 교내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집단이 선거권을 갖게 되면 이들의 이해와 의견을 반영하는 정책이 수립되어 온 사실을 고려할 때 청소년 당사자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된다면 선거 과정에서부터 교육 현장의 수요와 의사가 반영된 공약과 정책이 마련되고 실현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여기까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봤고요. 이 두 팀의 결승전 토론을 다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심사평을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로 장혜영 심사위원장님께 심사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들은 되게 잘 하고 자료들은 전달이 잘 됐는데 우리 논제는 교육감 선거인데 이게 교육감 선거에 대한 토론인지 일반 청소년 투표권에 대한 선거인지 그 경계가 조금 모호한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토론을 하게 된 계기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됐던 교육감 선거에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토론을 하게 된 건데 그거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도 좀 아쉬운 점이고 이게 청소년 당사자들이 하시는 토론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얘기라기보다는 그냥 자료들을 잘 정리해서 전달해 주시는 그런 점이 가장 아쉬운 점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사평 잘 들었습니다. 자, 과연 이제 어느 팀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하게 될지 정말 궁금한데요. 결승 결과는 잠시 뒤에 시상식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신광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상임위원님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상장 은상 진주 중앙고등학교 강태현, 허지원 축하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은상 시상 진행하겠습니다. 대성팀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결승 경기 결과 발표와 그리고 이에 따른 금상과 대상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영예의 대상 과연 어떤 팀일까요? 자, 제가 호명한 팀이 대상입니다.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2022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고등부 영예의 대상은 바로 아고라 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시상은 금상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상장 금상 용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 김도은, 김태은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최고의 영예를 차지하게 된 대상 팀에게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아고라 팀 나와주시죠. 상장, 대상, 상당고등학교 나준우, 김태연. 위 사람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2022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2년 11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태악 축하드립니다. 네, 영예의 대상 상장과 꽃다발이 전달이 됐고요. 기념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승 소감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자, 아고라 팀 우승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의 이 모든 과정을 도와주신 상당고등학교 선생님들, 특히 오늘 모든 과정을 도와주신 허종범 선생님, 그리고 밤늦게까지 저희 토론 준비 같이 해주신 허은희 선생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멋진 토론 보여주신 참가자분들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격려해주신 교장 선생님 외에 저희 학교 모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심사해주신 심사위원분들, 제작진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아고라 팀 축하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2022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 고등부 경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